발표할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Bridging the Gap, the Biomechanical Framework of Golf Swing Research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은 발표 시작해 주시죠. 인사해 주시고요. 네, 박 교수님 소개 감사합니다. 원래 이맘때면 제가 늘 서울에 가 있거나 아니면 동남아 어디에 가 있는데 원래는 이 코비드 사태 때문에 이게 멀리서 여러분들 뵙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그 학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처럼 많은 분들 좀 뵙는 그런 기회가 되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코비드 사태가 이렇게 좀 심각해지면서 온라인상에서 이제 뵙게 됐습니다. 아무튼 좀 이번 겨울 좀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기원하면서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면을 쉐어링을 해야 되는데 그 화면 쉐어링이 가능하도록 좀 설정을 해 주십시오. 전환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됐네. 네. 네. 예, 우선 시작하기 전에 곽창수 교수님과 그 다음에 우리 박재훈 교수님 그리고 이 학회를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발표의 공동 발표자는 저희 그 TW 졸업생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저희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골프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그 지대한 공헌을 한 그리고 현재는 부산대학에서 재직하고 계시는 이 한기훈 교수님이 공동 발표자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그 발표할 내용의 주제를 조금 목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희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골프 연구에 관련된 이 이니셔티브들을 좀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델은 그 현장 어떤 그 적용하고 그다음에 이 실험실에서 연구가 공존하는 그런 그 하이브리드 모델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이 역학이 이 evidence-based practice의 증거 기반 그 practice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런 예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가 하는 연구가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 현장 적용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런 뜻에서 또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그 저희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어떤 그 내용들을 조금 더 나누는 그런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제 제가 슬라이드를 처음 준비할 때는 굉장히 슬라이드를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제가 오늘 계속 연습을 해보니까 이 시간이 뭐 턱도 없어서 아마 지금 실제 발표는 슬라이드를 일부를 좀 이렇게 스킵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이야기가 좀 잘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좀 이렇게 맥락이 좀 잘 통하도록 그렇게 제가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중요한 주제는 브리징 더 갭인데 그러니까 현장하고 지금 실험실하고 그 사이 간격이 지금 굉장히 넓습니다. 전에도 한 30년 전에 제가 처음 이 스포츠과학에 입문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도 사실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노력이 이런 그 갭을 조금 좁히는 그런 노력이라는 그 말씀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이제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오퍼레이셔널 모델인데 그 현장하고 연구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그 모델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우리가 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골프 스윙이 되겠습니다만 골프 스윙을 역학적인 그 관점에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스윙 모델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부분적이지만 지금 저희가 해온 그 연구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현장에 이것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뭐 간단하게 그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골프 연구 관련한 내용을 조금 소개를 드리면, 제가 본격적으로 이 골프 연구에 좀 관심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2009년입니다. 그래서 한 11년 정도가 됐는데요. 초기에는 이제 뭐 전형적인 그 접근 방법이지만, 어떤 연구 문제가 하나 도출이 되면 그걸 위해서 피험자들을 모집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논문 발표하고 나면 그 다음 연구로 넘어가고 그런 그 방식을 사용을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그 논문들이 쭉 이제 출판이 됐는데, 2013년 후반부에 와서 제가 결정을 한 것이, 이게 이런 그 연구 중심으로 가는 것보다 현장하고 그다음에 연구를 좀 잘, 실험실을 잘 연결하는 그런 형태로 뭔가 가는 시도를 해보자고 해서, 이 1년 그 상시 선수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스윙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체제를 갖춰보자 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연구 결과로 얻은 그런 지식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실제 골퍼들이나 아니면 그 코치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그 과학적인 지식이 본인들이 하고 있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 보시면 이게 이제 월 오브 페임이라고 부르는데, 선수들이 와서 스윙 분석을 하고 나면 이 오토그래프를 벽에 남기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 또 사실은 족적을 남기고 갔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골프 관련된 프랙티셔너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이제 이 작업들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얻은 그런 지식들을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나누는 그런 그게 주 목적이지만, 그래서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지금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제 이름을 달고 이렇게 하는 골프 바이오메카닉스 인스트럭터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 자격 과정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레벨 1, 레벨 2가 지금 하고 있고, 원래 레벨 3를 시작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 코비드 사태 때문에 조금 이제 미뤄졌는데, 각 레벨마다 이 골프 바이오메카닉스 관련된 정도로 한 14시간 정도씩 해서 이렇게 골프 프랙티셔너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프 미니톡 시리즈라고 해서 이 자격 과정보다는 조금 이제 수위가 낮지만 또 뭐 부모들이나 아니면 그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미니톡 시리즈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6개 주제를 각각 독립해서 할 수도 있고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형태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한참 추진하고 있는 것이, 위에 2개는 주로 이론을 역학적인 이론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그게 실제로 골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3번째 이 그랜디오스 서티피케이션, 이거는 실기 중심으로 하는 자격 과정을 지금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치들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연습 방법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그런 자격 과정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연구하고 그다음에 스윙 분석을 통해서 하는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이 3가지 분야로 지금 이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 오퍼레이셔널 모델은 결국은 현장하고 연구실을 서로 연계하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 서비스 쪽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스윙 분석 서비스가 중심이 되죠. 그래서 선수가 실험실에 오면 우선 스윙 캡처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스윙을 진단하고 평가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선수하고 코치를 같이 놓고 이제 피드백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코치가 이제 이런 바이오메카닉스 접해본 그런 경험이 없으면 거의 코치를 좀 교육하는 방식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고 하는 그런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그럼 맨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 실제 선수하고 같이 작업을 해요. 선수의 스윙을 바꿔주는
전체적인 어떤 스윙의 틀을 좀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3시간 정도 지금 우리 실험실에서 한 3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진단하고 평가하는 데까지가 한 1시간 정도, 그다음에 실제 피드백하고 그다음에 교육시키는 것이 한 1시간, 실제 선수하고 작업을 하는 게 한 1시간, 이렇게 해서 한 3시간 과정으로 선수가 오면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선수가 다시 돌아오면 이 사이클이 다시 반복이 되는데 다시 왔을 때는 이제 그전 스윙하고도 비교를 해서 또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부가적인 정보들이 더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사이클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 서비스를 통해서 이 획득된 그 데이터들은 저희 그 골프 데이터베이스로 계속 추가가 돼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분석을 합니다. 분석도 좀 큰 그림에서 보는 분석들이 있을 수 있고 아주 세세한 분석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들 상시 이제 분석을 하게 되죠. 이 데이터가 더 추가가 되면 계속 이 분석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혹시 이제 데이터가 더 추가가 되면서 다른 어떤 추이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중요한 요인들이나 아니면 그 어떤 그 역학적인 변인 사이의 어떤 상호관계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정보는 다시 그 골프의 스윙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데 또 사용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역방향으로 다시 이렇게 활용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가장 그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목표는 이런 그 바디 오브 날리지를 계속 쌓아나가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노하우를 계속 쌓아나가는 이게 이제 주 목적인데, 또 이제 선수 각 골퍼들의 그 스윙을 진단하고 평가한 그 결과가 다시 또 이 바디 오브 날리지에 추가가 돼서 계속 이제 그 정년이 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분석한 결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피드백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정제돼 가지고 아주 엑기스만 이렇게 얻을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다음에 실제 선수들하고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다시 또 이 바디 오브 놀리지를 계속 이제 추가를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인 그 현장에서의 어떤 이 경험들이 결국은 이 바디 오브 날리지를 점점 정연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또 그러면서 또 새로운 연구 문제를 도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연구 문제가 도출이 되면 다시 이것이 역으로 분석에 반영이 돼서 또 새로운 분석을 또 시도하면서 계속 이런 선순환이 되는 그런 그 구조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 정연된 이런 그 바디 오브 날리지를 기초로 해서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논문을 이제 출판하기 시작이 됐는데, 그전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데이터 축적을 많이 했거든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논문 출판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프랙티셔너를 위한 여러 가지 그 훈련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그 저희가 그동안 이제 쌓아놓은 이런 바디 오브 날리지를 근거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는 이런 스윙 분석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입이 또 좀 창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장금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모델이라고 하면, 이런 그 굉장히 그 정제된 그런 그 바디 오브 날리지를 근거로 해서 이 스윙 모델을 또 역학적인 관점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크게 그랜디오스 스윙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이 그랜드라는 앞에 5개는 이 그라운드업, 리드믹, 에이싱크로너스, 내추럴, 다이나믹, 이 5가지 요소는 좋은 역학적으로 좋은 스윙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핵심적인 어떤 그 요소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I/O 부분은 임펄스 스마트, 오케스트레이트라는 이 2가지는 임펄스 스마트란 말은 그 스마트한 임펄스의 활용이라는 뜻인데, 충격량을 잘 활용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제가 그냥 만들어낸 그 단어입니다만, 주로 이제 이 그라운드업은 지면을 잘 활용하는 그런 스윙을 이야기하고, 이 리드믹하고 에이싱크로너스는, 리드믹은 자세하게 이제 이 설명을 좀 드리기는 좀 시간상 좀 어려운데, 리드믹은 주로 상하 리듬을 주로 강조를 하고, 이 에이싱크로너스는 좌우 수평 방향의 리듬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자연스러운 동작하고 그다음에 역동적인 동작 이렇게 되는데, 특히 임펄스 스마트는 이제 지면을 잘 활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리드믹한 스윙,
이런 것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래도 이론적인 틀을 제공하는 거죠. 그다음에 orchestrated는 굉장히 조화로운 그런 동작, 몸 동작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물론 리드믹한 그런 동작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동작이고 역동적인 동작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사실 이런 5가지 핵심 요소의 어떤 이론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그런 요소들이고요. 그다음에 SE는 그 safe하고 그다음 efficient라는 뜻인데, efficient는 effective하고 efficient를 합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스윙 결과가 되는 거죠.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스윙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뜻이죠. 이렇게 이제 제가 그 역학적인 관점에서 스윙 모델을 설정을 해놓고,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데이터 축적을 하고 분석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런 그 중년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얻은 그런 그 바디 오브 날리지를 근거로 해서 지금 사실 만든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연구를 할 때는 또 이 특이 그 어떤 그 연구 문제를 제공하는, 연구 가설을 제공하는 그런 또 틀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근본적으로 골프 스윙을 보는 역학적인 그 시각,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것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실제 운영에 관련된 그런 모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골프 스윙을 바라보는 그 시각, 이런 것도 이제 역학적으로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논문으로 출판된 내용도 있고, 현재 이미 분석은 다 끝났지만 아직 출판이 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조금 이렇게 실제 예를 들어서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제가 그 연구할 때 첫 번째 주제로 삼았던 것이 동작의 모양에 관련된 부분인데, 핵심 내용은 이제 스윙 플레인입니다. 스윙 평면인데, 그래서 그 제가 2012년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이제 기능적 스윙 평면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계산 방법 같은 것을 다 이제 만들어서 논문에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 현장에서 이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그 스윙 평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오늘 제가 예를 들 부분은 이 스윙 평면을 이용해서 이 스윙 유형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유형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또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굉장히 그 어떤 그 현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정보들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보고, 그다음에 현재 이제 또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 스페이셜 베리빌리티, 공간상에서의 베리빌리티를 해서 시간 요인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공간에서의 어떤 베리빌리티를 계산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이제 보완하고 있는데, 이미 공식은 이제 다 지금 만들어졌고 이제 프로그램 코딩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겨울 동안 이제 코딩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베리빌리티 튜브라는 개념하고 베리빌리티 콘이라고 그래서, 베리빌리티 튜브는 이제 그 스윙 궤적이 공간상에서 어떤 어느 정도의 베리빌리티를 보이느냐 그런 관점이고, 이 베리빌리티 콘은 이 클럽 페이스 각도가 어느 정도 베리빌리티를 가지는가를 이제 과시화하는 그런 걸로 이제 콘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베리빌리티를 계산해서 활용하려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펄스 스마트는 임펄스 스마트의 핵심 내용은 그 골프 스윙 중에 지면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면 활용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우선 그 이미 출판된 논문으로,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 이 골퍼가 지면을 활용하면서 어떻게 필요한 회전력을 만들어내는가,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그 기전을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오늘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화로운 동작, 오케스트레이트 부분에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본 것이 지금까지 X-팩터라는 개념하고 X-팩터 스트레칭, 이거는 이제 골반하고 어깨 사이 그 각도 분리를 의미하는데, 골프에서 굉장히 한동안 좀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인데, 저희는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 사실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구 결과도 또 그렇게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한데, X-팩터하고 스트레치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키네메틱 시퀀스 혹은 뭐 서메이션 오브 스피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운동의 순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그 스윙 동작을 지금까지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도 조금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윙 키네틱스에서는 특히 이제 인버스 다이나믹스 중심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이 골프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손과 클럽 사이의 그 상호작용 부분입니다. 클럽의 움직임이 결국은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핸즈 클럽 인터랙션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좀 대두가 되어 있어서 제가 강의에서는 이미 이 내용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논문을 출판은 안 된 상태인데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키네틱 시퀀스 부분은 운동역학적인 순서라는 뜻인데 주로 이제 관절의 네트 조인트 모먼트를 중심으로 해서 순서를 보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한기훈 박사학위 논문이 이쪽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이론적인 연구하고 또 그걸 현장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또 한 분야 제가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유용한 연습 방법을 어떻게 찾아내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연습 드릴들을 검증하는 그 효과를 검증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석사과정생 하나가 지금 이 학위 논문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이 스태핑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스윙 연습 드릴들이 제가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를 검증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야들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연구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거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스윙의 모양 관점에서 특히 이제 스윙 평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스윙 평면 이야기하기 이전에 제가 이 여러 가지 스윙 이벤트를 계속 지금 앞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슬라이드를 삽입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이 BA 브레이크어웨이는 백스윙이 시작되는 시점, 그러니까 클럽 헤드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을 이야기를 하고요. 탑 오브 백스윙은 이 클럽의 회전 방향이 바뀌는 클럽 트랜지션 시점입니다. 방향 트랜지션 시점이고 임팩트 BI 볼 임팩트는 이제 클럽 페이스가 볼하고 공하고 이게 마주치는 컨택이 되는 그 시점이 되겠죠. 이 중요한 이제 전체적으로 중요한 이벤트들인데 그 다음에 미드 백스윙, 미드 다운스윙, 미드 팔로 트루라고 해서 미드로 시작되는 이벤트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라는 용어가 쓰인 이벤트는 전부 클럽이 지면하고 평행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드 백스윙은 백스윙 중에 이 클럽이 지면하고 평행한 시점, 미드 다운스윙은 다운스윙 중에 클럽이 지면하고 평행한 시점, 그 다음 미드 팔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 late backswing, early downswing, 그 다음에 late follow through라고 해서 late 혹은 early라고 표현된 이벤트들은 이 클럽이 수직으로 정렬되는 시점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레이스라고 불리는 이유는 미드 이벤트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late backswing이라고 부르고 만약에 수직으로 정렬되는 시점이 미드 이벤트보다 먼저 나오면 early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early downswing 이렇게 되고 follow through에서는 또 late follow through가 되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레이트 백스윙이긴 한데 뒤에 A가 붙어 있는 것은 팔을 기준으로 한 레이트 백스윙이라는 뜻인데 이건 이제 리더, 즉 이제 오른손잡이의 경우는 왼팔인데 왼팔이 지면하고 평행 시점. 그 다음에 이제 EDA는 early downswing인데 이것도 팔을 기준으로 해서 왼팔이 지면하고 평행 시점. 이렇게 이름을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EPR, End of Pelvis Rotation인데 이건 이제 골반 회전이 완료돼서 방향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 사이를 EPR하고 TV 사이가 바로 이제 트랜지션 구간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저희는 골반이 먼저 회전 방향이 바뀌고 최종적으로 클럽의 회전 방향이 바뀌는 그 사이 구간을 이 트랜지션 구간, 전환 구간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여기에 이제 또 일부 이벤트를 더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손목 카킹의 관점에서 보면 맥시멈 카킹 이벤트가 주로 이제 탑 오브 백스윙하고 EDA 사이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 맥시멈 카킹이 이 TV 쪽으로 가까이 있으면 언카킹이 일찍 시작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early release라고 부르고 손목 릴리즈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맥시멈 카킹이 EDA 쪽에 가깝게 나타나면 이 언카킹이 시작되는 시점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delayed release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골프에서는. 그 다음에 지로 카킹이라는 것은 손목 카킹이 완전히 풀린 시점인데 이건 이제 임팩트 조금 후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이벤트를 중간중간에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부르기 때문에 앞으로 쭉 가면서 이벤트 용어가 나오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기능적 스윙 평면이라는 개념을 조금 소개를 해드려보면 이게 이제 제가 2012년에 발표한 첫 번째 논문에서 다룬 주제입니다만 우선 이제 그 여기서는 좀 의미가 있는 스윙 평면 개념을 조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이 정의가 다르지 않고 누구나 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좀 객관적인 그 스윙 평면 개념을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을 한 작업인데 근본적으로는 이 기능적 스윙 평면이라는 것은 클럽 헤드의 궤적을 이용해서 찾아낸 평면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가장 근접한 평면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구간을 좀 사용을 했는데 첫 번째는 탑 오브 백스윙에서 미드 팔로우 스루까지 이 전체 구간에서 수학적으로 가장 근접한 그 평면을 계산해 보면 뭐 계산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실제 궤적하고 그 평면 근접 평면 사이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이제 그 탑 오브 백스윙 여기서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여기도 보면 그 평면하고 실제 궤적 사이에 차이가 나고 이 부분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탑 오브 백스윙에서 미드 팔로우 스루까지 전체 구간의 궤적을 이용하면 그 의미 있는 그 스윙 평면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조금 좁혀서 그 다음에는 early 다운 스윙부터 미드 팔로우 스루까지 클럽이 수직으로 서는 점에서 이 미드 팔로우 스루 중에 지면하고 평행한 시점까지 그때의 궤적을 이용해서 수학적으로 가장 근접한 평면을 계산해 보면 굉장히 이 핏이 향상이 되죠. 그래서 차이가 많이 줄어드는데 이 경우는 이제 굉장히 그 결과가 좋은 그 축에 속하는데 사람마다 이 스윙 스타일에 따라서 이 촉이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리 다운 스윙에서 미드 팔로우 스루도 이거 조금 문제가 있고 더 좁혀서 이제 구간을 더 좁히면 미드 다운 스윙에서 미드 팔로우 스루까지 이 구간에서 나온 궤적을 이용해서 수학적으로 가장 근접한 평면을 계산해 보면 거의 완벽한 평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펑셔널 스윙 평면, 기능적 스윙 평면의 정의가 바로 이 미드 다운 스윙에서 미드 팔로우 스루까지의 이 클럽 궤적을 이용해서 수학적으로 계산해낸 가장 근접한 그 평면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계산은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조금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이 선은 그 클럽의 실제 궤적을 의미하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이 가는 실선은 이 클럽의 그 궤적이 스윙 평면에 투영된 겁니다. 이 기능적 스윙 평면에 투영된 궤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선은 그 손 중심이 움직이는 그 궤적이고요. 이 손 중심이 움직이는 궤적이 스윙 평면에 투영이 되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특히 이제 미드 다운 스윙에서 이 지로 카킹까지 이 구간에서 보면 이 손 중심도 이 스윙 평면상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구간 내에서는 이 클럽 헤드가 당연히 스윙 평면상에 있고 손도 스윙 평면상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능적 스윙 평면이 클럽의 운동 평면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적어도 이 구간 내에서는. 그래서 이 실제 스윙에서는 미드 다운 스윙에서 임팩트를 지나서 지로 카킹까지 가는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클럽이 실제로 이 기능적 스윙 평면 위에서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은 우리가 이 궤적을 클럽 헤드의 궤적을 이용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역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평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12년 논문에서 이 스윙 평면을 찾아내는 방법을 일단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이 각 관절의 운동 평면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관절의 궤적을 이용해서 또 가장 수학적으로 근접하는 평면들을 쭉 찾아보니까 이 각 관절이 형성하는 운동 평면이 전부 제각각으로 이렇게 나와요. 기울기도 많이 다르고 이 또 기울어진 평면이 가리키는 방향도 많이 다르고 또 심지어는 이 각 관절점들이 형성하는 운동 평면을 스윙 평면에 대한 상대의 기울기나 상대의 기울기 방향을 이렇게 쭉 해보면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2012년에 저희가 발표한 이 논문의 또 다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각 관절점들이 형성하는 그 운동 평면이 스윙 평면에 대해서 어떤 상대 기울기를 형성하고 또 어느 방향을 기울어져 있는지 그런 걸 보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의 클럽 컨디션을 사용을 했는데 드라이버, 5아이언, 그다음 피칭 웨지 컨디션을 사용을 했는데 이 클럽 조건이 바뀌면 당연히 이제 그 기능적 스윙 평면의 기울기가 달라지는데 이 오른쪽 관절들이 형성하는 그 운동 평면은 그 기능적 스윙 평면에서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기울기나 기운 방향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반면에 왼쪽 관절들이 형성하는 운동 평면들은 이 클럽 조건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그런 결과를 이 논문에서 또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스윙 평면이 그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예를 사실 제가 이 슬라이드 추가를 하긴 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점프를 하겠습니다. 이 스윙 평면에 대해서 클럽 헤드가 어떤 형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스윙 스타일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이 이제 평면형이라고, 플라나 스타일이라고 해서 평면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는 이제 클럽 헤드가 스윙 평면 위에서, 탑에서 위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런데 다운스윙이 진행이 되면 잽싸게 이 클럽 헤드가 스윙 평면 쪽으로 움직여 내려와서 벌써 여기 오면 이 스윙 평면상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 다트로 표현되어 있는 그 스윙 평면 계산 구간에서 보면 거의 완벽한 평면 운동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드 팔로 트루를 지나면 다시 클럽 헤드가 스윙 평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위에서 시작을 해서 평면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모양을 보이는 것을 이제 평면형 스윙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이 나선형 스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위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탑에서 이 스윙 평면보다 굉장히 위에 있죠. 위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다운스윙이 시작이 되면 굉장히 큰 이렇게 아크를 그리게 돼요. 이게 잽싸게 스윙 평면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쭉 큰 아크를 그리면서 미드 다운스윙이 왔을 때도 아직까지 이 스윙 평면으로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죠. 여기서 이런 간격이 보이고 일치하지 않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팔로 트루 구간에 가면 이 클럽 헤드가 스윙 평면의 아래로 내려가는, 이 경우는 위에서 시작을 해서 팔로 트루에서는 스윙 평면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궤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나선형 스윙 패턴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역나선형 패턴은 리버스 스파이럴 패턴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올라갈 때 높이 올라가서 이 탑 근처에서 클럽 헤드를 확 떨어뜨리면 이 스윙 평면에 가깝게 위치를 하거든요. 여기 이쯤에서 이제 탑에 도달하는데, 그리고는 다운스윙이 시작되면 클럽 헤드가 오히려 스윙 평면 아래로 먼저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서 아래에 있다가 여기서 이제 스윙 평면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팔로 뚜레에서는 위로 높게 올라가는,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궤적을 보이는 것을 역나선형 스윙이라고 부릅니다. 대체로 이 평면형 스윙을 보이는 경우는 주로 하체를 잘 활용하는 경우, 지면을 잘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팔 주도형 스윙, 팔로 많이 끌어들어오는, 클럽을 끌어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스윙을 할 때는 이런 나선형 스윙이 되고, 의도적으로 클럽 헤드를 많이 떨어뜨려서 이 클럽의 쉘로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클럽을 좀 평평하게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쉘로잉이라고 그러거든요. 지나치게 의도적으로 쉘로잉을 하게 되면 클럽 헤드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게 되니까, 그러면 역나선형 형태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셋 중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저희가 이제 장려하는 스윙 패턴은 이런 평면형인데, 이 역나선형 스윙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런 만약에 성향을 보이면 도시락 싸들고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거는 못하게끔 막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1시간 실제 골퍼를 데리고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여기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윙 평면이 현장에서는 이런 형태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스윙 스타일을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왜 그러냐면 특징적인 어떤 요소들을 이용해서 스윙 패턴을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각 패턴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좀 깊게 분석을 해 들어가면 저희가 어떤 스윙 메커닉스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현장에서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용해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이 스윙 패턴을 진단하고 평가하는데 굉장히 유용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윙 패턴 분류를 하는 작업을 꾸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예를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슬라이드가 더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점프를 하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임펄스 스마트 영역에서는 가장 그 중심 내용이 이 골프가 지면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이 골프 스윙은 근본적으로는 그 굉장히 그 회전 운동, 각 운동이 중요한 그런 그 동작 패턴이죠. 그래서 이 지면을 이용해서 이 회전력을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몸에 가해지는 외력 중에서 이 중력은 무게 중심을 지나기 때문에 무게 중심에 대한 그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데는 기여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공기 저항을 무시하면 그럼 결국은 회전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면을 사용하는 건데 이 이제 스윙 중에 보면 각 발에 이 지면 발력도 작용하고 그다음에 지면 반 회전력이라고 해서 보통 프리 토크라고 부릅니다만 지면 반 회전력도 이렇게 작용을 하고 양발이 이렇게 작용을 하죠. 이 지면 발력과 지면 반 회전력을 이용해서 이 필요한 그 무게 중심에 대한 회전력을 발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공식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이 전체적으로 몸 중심에 대해서 발생되는 회전력이 몸 무게 중심을 회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발생되는 회전력이 우선 각 발에 가해지는 이 지면 발력이 무게 중심에 대해서 발생시키는 회전력하고 그다음 지면 반 회전력이 더해진 것이 양발 모두 다 합하면 이게 이제 전체 회전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 벡터는 무게 중심에서 각 발의 압력 중심으로 이렇게 그려진 화살표 이걸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 위치 벡터를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무게 중심에서 이 통합 압력 중심으로 가서 그다음에 각 발의 압력 중심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 이게 또 이제 디투어라고 그러는데 경유해서 가는 이런 형태로 두 개의 그 위치 벡터를 나누면 바로 가는 거나 한 점을 경유해서 이렇게 가는 거나 사실은 벡터 합에서는 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되면 앞에 있는 첫 번째 텀이 사실은 두 개의 텀으로 나눠지게 되죠. 전체적으로 보면 세 개의 이제 그 회전력 텀이 나오게 돼요. 첫 번째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 F는 이 지면 발력의 합력인데 이 통합 압력 중심에 작용하는 지면 발력의 합력이 무게 중심에 대해서 발생시키는 회전력이 이제 첫 번째 항이 되고 두 번째 항은 이 각 발에 작용하는 지면 발력이 통합 압력 중심에 대해서 발생시키는 회전력을 의미하고 세 번째는 이제 지면 반 회전력을 그냥 합한 성분이죠. 그래서 크게 이제 이 세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항은 이 이제 텀은 결국은 지면 발력의 합력으로 설명이 되는 회전력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지면 발력의 합력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회전력입니다. 그래서 각 발에 작용하는 회전력이 이 통합 압력 중심에 대해서 발생시키는 회전력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이름을 이제 첫 번째는 지면 발력 합력이 무게 중심에 대해서 발생시키는 회전력이라고 해서 그냥 GRF 회전력, GRF 모멘트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농구에서 이야기하는 그 피벗 동작 하고 같은 기전이기 때문에 이걸 피벗 회전력이라고 부릅니다. 피벗팅 모멘트라고 해서 피벗 회전력이라고 부르고 세 번째는 풋 컨택트 회전력이라고 해서 풋 컨택트 모멘트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발과 지면이 접촉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 회전력 의미를 하죠. 이렇게 세 개의 텀으로 나누면 성분별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지면 발력의 합력이 무게 중심에 대해서 발생시키는 회전력은 이 세 성분을 다 가집니다. X축이 지금 전우축이고 Y축이 좌우축이고 G축이 상하축인데 세 축에 대해서 다 성분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피벗 회전력은 수직 성분만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합 압력 중심의 뜻이 의미가 이 수평 회전력의 균형점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상쇄가 되어서 수평 성분은 전부 0이 되고 수직 성분만 남게 되거든요. 이 피벗 회전력은 수직 성분만 가지고 그다음에 발 접촉 회전력도 수직 성분만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X축, Y축에 대한 회전력은 무게 중심을 지나는 X축, Y축에 대한 회전력이 지면 발력 회전력으로 다 설명이 되는데 이 수직축에 대한 회전력은 크게 세 가지 다른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력이 무게 중심 지면 발력의 합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하고 피보팅 메커니즘을 통해서 발생시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지면과 발사의 직접적인 그 토리지널 인터랙션을 통해서
발생되는 회전력이 세 가지를 가지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 X축에 대한 즉 전후축에 대한 이 지면 발력 회전력 이게 이제 가장 커요. 나머지 두 개는 그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직 성분에서는 피벗 회전력이 제일 커요. 거의 뭐 90% 이상 피벗 회전력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면상에서 이 전후축에 대해서 발생되는 그 회전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수직축에 대해서는 양발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밀면서 발생시키는 그 피벗 회전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 두 개가 이제 거의 그 대부분을 다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골프 스윙에서는 근본적으로 이 전후축에 대한 그 큰 회전력도 발생이 되어야 되고 수직축에 대한 회전력도 크게 발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성분을 합하면 이게 이제 스윙축에 대한 수직축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스윙 평면상에서의 회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전후축에 대한 회전력은 전적으로 이 GRF 모먼트에서 오고 이 수직축에 대한 회전력은 거의 대부분 이 피벗팅 메커니즘을 통해서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좀 주목해서 볼 수가 있게 되죠.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 정면상에서 우리가 관찰이 되는 그 회전력, 즉 전후축에 대한 회전력은 쉽게 이야기하면 힘의 크기하고 정면에서 보여지는 이 힘의 크기하고 그 다음에 이 무게중심하고 이 힘 벡터 사이에 형성되는 지뢰팔, 모먼텀 이 두 개의 곱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스윙 스타일에 따라서 이 지뢰팔이 형성되는 양상도 다르고 힘의 크기는 크게 사람마다 차이가 별로 없는데 특히 지뢰팔이 형성되는 게 굉장히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면상에서 나오는 이 회전력은 특히 이 모멘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요인이 되죠. 그 다음에 피벗 회전력은 이 수평면을 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양발에 이제 힘이 이렇게 지면발이 작용하는데 이 통합 압력 중심에 대해서 이 힘들이 이렇게 지뢰팔을 형성하기 때문에 둘 다 지금 반시계 방향 회전력을 발생시킵니다. 이걸 좀 더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성분을 이 힘을 좌우 성분하고 전후 성분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보면 이 좌우 성분들은 이 통합 압력 중심이 굉장히 가까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지뢰팔이 굉장히 짧아요. 짧아서 실제 이 좌우 성분은 이 피벗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데는 기여를 거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직축에 대해서 우리가 회전력을 발생시킨 건 거의 전적으로 지면을 전후 방향으로 미는 그런 그 노력에서 발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이 스윙 중에 이제 발생되는 이 회전력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가지고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어느 성분들이 주로 이제 발생되는가를 알 수가 있고 또 그것들도 세세하게 더 조명을 해보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런 회전력을 발생시키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작년에 저희가 발표한 그 황교안 박사가 일저자로 해서 발표한 논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도 선수들의 지면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평가하는데 굉장히 요긴한 그런 그 지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점프를 해서 특히 이제 이 둘을 보면 이 피벗 회전력은 개인차가 거의 없어요. 패턴이 개인차이가 없이 어느 정도 컨시스턴트하게 나오는데 정면상에서 보는 이 GRF 회전력, 지면 발력 회전력은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스윙 스타일을 분류하는, 스윙 패턴을 분류하는데 좋은 재료로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 최대 회전력을 어떻게 발생시키는가의 그 관점에서 또 여러 가지 스윙 스타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먼텀 다미넌트, 즉 지뢰팔 주도형인데 지금 맨 위에 있는 그래프는 그 정면에서 발생되는 회전력, 즉 전후축에 대한 회전력이고요. 두 번째는 지면 발력의 크기입니다. 이건 이제 합력이고 각각 양발의 힘을 크기를 표현한 거고. 그다음 맨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그 정면상에서 그 관찰되는 지뢰팔의 길인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6번이 이제 탑 오브 백스윙인데 탑 조금 지나서 최대 회전력이 발생하는데 쭉 따라 내려와 보면 그때 작용하는 힘은 체중보다도 사실은 작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언웨이팅 구간이라고 하는데 언웨이팅은 체중보다도 더 작은 지면 발력이 작용할 때 언웨이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언웨이팅 중이니까 힘은 굉장히 작죠. 작은데 최대 회전력이 발생이 됐어요. 왜냐하면 최대 회전력이 전적으로 지뢰팔의 길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전적으로 지뢰팔의 길이에 의존해서 최대 회전력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런 유형을 모멘텀 다미넌트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패턴은 포스 다미넌트인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세에서 그 최대값에 도달했어요. 모멘트가 회전력이 쭉 다시 또 따라 내려와 보면 힘이 거의 최대값에 지면 발력이 크기가 거의 최대값에 달한 시점에서 이 최대 회전력이 발생하죠. 반면에 이 지뢰팔의 길이는 막 감소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반타적에 가깝게 된 상태에서 이 최대 회전력이 발생하거든요. 이 최대 회전력은 전적으로 힘의 크기에 의존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포스 다미넌트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 하이브리드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지금 이 빨간 선이 그 회전력을 보여주는데 이 최대값이 나타나는 시점을 쭉 찾아 내려가 보면 힘의 관점에서는 지금 체중보다 좀 더 큰 위치에서 이 힘이 관점이 됐고 또 이 지뢰팔의 길이도 모멘텀의 길이도 감소하고 있는 중에 이 힘하고 지뢰팔이 최적 조합을 이루면서 이 최대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모멘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힘에 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경우도 아니고 중간 형태가 되니까 이걸 하이브리드 스타일로 분류해서 부릅니다. 크게 보면 이런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또 여기에 이런 세 가지 전략이 같이 사용되는 픽이 두 번 나오는 듀얼 픽 패턴들이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듀얼 픽 패턴 중에서도 첫 번째는 이 모멘텀 다미넌트 패턴하고 하이브리드 스타일이 같이 조합이 되는 이 경우가 이제 가장 바람직한 지금 지면 활용 형태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보시면 피크가 두 번 나타나요. 첫 번째 픽은 이 모멘텀에 의해서 의존해서 이렇게 발생이 되고 탑 근처에서 발생이 되죠. 두 번째 피크는 또 이제 가장 적절한 힘과 모멘텀의 조합을 이용해서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보면 이미 벌써 이 선수는 요즘 이 실선이 보여주는 게 남자 숙련자의 평균값을 보여주는데 평균값보다 더 크죠. 이미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벌써 굉장히 큰 회전력을 발생시켰는데 이건 이유가 뭐냐면 백스윙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백스윙 동작을 이용해서 벌써 이 큰 회전력을 먼저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느 정도 유지만 하면 돼. 적절한 힘하고 지뢰팔의 조합을 이용해서 이 회전력을 유지만 시켜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회전력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면적이 결국은 각충격량이 되는데 이 각충격량은 결국은 각운동량의 증가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크고 그다음에 이 값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그만큼 이 밑에 면적이 커지게 되니까 굉장히 유리한 거죠. 또 다운스윙 초기부터 벌써 굉장히 큰 회전력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필요한 몸의 가속을 회전 가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패턴이어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가장 바람직한 패턴을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듀얼 픽 패턴에서는 지뢰팔 주도형하고 힘 주도형을 조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첫 번째 피크는 지뢰팔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두 번째 피크는 이 힘에 의존하는 이런 경우인데 어떤 경우든지 힘 주도형 피크가 나타나면 동작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그 전에 훨씬 전에 이 최대 회전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굉장히 딜레이가 된 그런 경우거든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경우고 크기도 보시는 것처럼 이 동작 자체가 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크기도 평균보다 훨씬 아래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조합으로 또 듀얼 픽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스타일하고 포스 다미넌트 조합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첫 번째 피크가 힘 크기하고 지뢰팔이 가장 최적 조합에서 최대값이 나타나고 두 번째 피크는 또 힘이 최대가 돼서 나타나고 이런 경우는 이제 다운스윙이 시작될 때는 이 회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스윙을 굉장히 평화스럽게 했기 때문에 백스윙 때 많이 놀았기 때문에 정작 다운스윙이 시작될 때 보면 몸이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뒤늦게 뭔가를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왜 젊을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좀 많이 모아가지고 뭐 부동산 이런 데 투자를 해놓고 하면 나중에 굉장히 안락한 노후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젊을 때 이제 흥청망청 쓰고 뭐 혹은 일 열심히 하고 그러게 되면 이 은퇴할 나이가 돼서 이제 열심히 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마치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듀얼 픽 패턴은 그렇게 좋지 않은 패턴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 정면상에서 나타나는 회전력은 사람마다 굉장히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이제 저희가 밝혔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계속 실제 사례들을 계속 관찰을 하면서 얻은 결론이 이런 여러 가지 6가지 패턴 중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모멘텀 다미넌트하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스타일을 조합이 된 그런 두얼 픽 스타일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이제 저희가 인식을 하게 됐고, 그런 관점에서도 현장 선수들 작업을 할 때 그렇게 자연스럽게 유도되는 그런 연습 드릴들을 사용해서 작업을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피보팅 회전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패턴은 다 비슷해요. 그 사람마다 그렇게 개인차가 별로 없는데, 여기서는 조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제 왼발하고 오른발의 역할인데, 이 빨간 선은 그 전체 그 피보팅 회전력의 피크 값이 여기 나타나고, 이 파란 선은 그 오른발, 그 오른손잡이의 경우에 오른발이 발생시키는 그 피봇 회전력이고요. 녹색은 왼발이 발생시키는 피봇 회전력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피봇 회전력에서는 기여도가 이 오른발, 즉 트레일 풋이 기여하는 정도가 더 커요. 그래서 또 이제 피크 값을 그 클랩 스피드하고 상관관계를 내보면 이 전체 이 피크 값하고 그다음에 오른발이 발생시키는 그 피봇 회전력의 최대값하고 이것들이 유엔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수직축에 대한 회전력을 발생시킬 때는 오른발의 역할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런 핵심 내용들을 이제 찾아내고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시간을 보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점프를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아무래도 이제 그 질문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그 제가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 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연습 드릴들의 어떤 검정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 소위 그 투스텝 드릴이라고 해서 몇 가지 단계로 이렇게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쭉 몇 년 동안 데이터 축적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선수하고 작업을 하면서 효과를 계속 보고하는 그런 사례들이 축적이 되면서 그 결과로 지금 얻어진 그런 그 연습 드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제가 소개를 해보면, 근본적으로는 이게 투스텝 스윙 드릴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몇 개의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 스테이지 1은 이 선수는 원래 KLPGA 이제 그 정회원이던 선수인데, 두 스텝을 하면서 스윙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양발이 다 스텝을 하는. 그 다음에 스테이지 2는 이제 이명영 선수입니다. LPGA 이명영 선수인데, 첫 번째 스텝은 이제 빼고 두 번째 스텝만 하는. 마찬가지 리듬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두 스텝을 다 제거를 하고 스텝은 넓지만 똑같은 리듬을 그대로 유지하는 연습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스테이지 X라고 해서 이 사이에 아무데나 끼워서 쓸 수 있는 그 연습 방법인데, 계속 반복해서 좌우 스윙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뿌리는 그런 동작이죠. 그래서 이런 스테이지 X도 필요하면 여기에 끼워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을 잘 보시면 스테이지 4는 실제 스윙인데요. 실제 스윙에서는 클럽을 앞으로 던지지를 못하니까 놓은 상태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대신에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몸이 약간 먼저 움직이죠. 이걸 이제 트리거 동작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지금 이 트리거 동작을 굉장히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선수들마다 사용할 수 있는 트리거 동작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약간 왼쪽으로 움찔했다가는 이런 형태죠. 그렇게 해서 그 전에 스테이지를 통해서 연습했던 그 리듬을 그대로 활용하는, 실제 스윙에서도 그냥 활용하는 그런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지금 제가 계획하기로는 1시간 정도 그 연습 프로그램을 지금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이 드릴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연습하기 전하고 후의 이 단기적인 어떤 효과를 역학적으로 평가하는 그걸 지금 이제 우리 석사과정생이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결과가 한 1년 내로 나와서 출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이런 그 드릴을 시도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그런 그 핵심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백스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하고, 두 번째 스텝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하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그 지면을 잘 활용하는 그런 그 스윙 패턴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봤으면 같은 리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습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내용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 사례를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면, 이 선수는 주니어 선수인데 15살 주니어 선수인데 멕시코에서 온 선수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스윙을 보면 백스윙을 할 때 그냥 어깨만 이렇게 회전을 하는 백스윙을 해요. 그 다음에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두 번째 스텝만 하는, 그 다음에 스테이지 3, 스텝 없이 같은 리듬을 그대로 유지하는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스테이지 X는 아까 보신 것처럼 좌우로 여러 번 스윙을 하다가 이제 뿌리는 그런 동작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 이거는 이제 이 프로그램 한 45분 정도 하고 그 마지막 결과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보시면 before하고 after 비교해보면 이 경우는 백스윙 시작할 때 몸이 먼저 쉬프트가 좀 일어나면서 회전을 해요. 이미 이제 이 리듬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before하고 after를 비교하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1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선수들이 이제 그 연습을 하게 했을 때 그 전하고 그 후의 효과를 비교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사례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그 사례가 많이 축적이 돼 있어서 효과를 실제로 많이 보고 있는 그 연습 방법인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논문으로 우리가 출판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구가 가져야 될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코비드 사태가 완료가 되면 공식적으로 새로 이제 데이터를 다시 이제 수집을 해서 논문으로 발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사례를 좀 단편적으로 보여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스윙 역학이 서로 굉장히 이렇게 상호간의 관계가 있어서 많이 서로 물려 있는 그런 것들인데, 저희가 지난 한 11년 동안 계속 이 데이터를 계속 분석을 하고 실제 사례도 축적이 되고 현장에서 경험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이제 그 엑기스에 가까운 그런 잘 정제된 그런 그 지식을 어느 정도 지금 확보를 했고, 그래서 이거를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많이 나누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하면 분석을 이제 우선 그 외연도 좀 넓혀야 되고, 그다음에 각각 영역에서도 좀 깊이도 좀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그 현장과 그다음 연구실을 연결하는 이런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아마 제가 언제 은퇴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 정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원할 때 은퇴를 할 수 있는데, 뭐 은퇴할 때까지 이 작업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이제 요 슬라이드는 3월 달에 학교가 완전 락다운 되기 전에 맨 마지막에 했던 그 스윙 분석에서 찍은 사진인데, 우리 학생들하고 그때 온 그 인스트럭터하고 이때 이미 저희는 그 소셜 디스턴싱을 이미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3월 달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데 가장 그 핵심적인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실제로 이 골프 선수들인데요. 이 선수들이 심지어는 뭐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날아오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또 다른 주에서 날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이런 그 스윙 분석을 받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에서 이제 실험실을 찾아오는데, 이런 선수들이 없으면 사실은 저희가 이런 그 서비스하고 연구로서 연계하는 이런 그 작업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이제 이 기회를 빌려서 또 특히 제가 감사를 드려야 될 분들이 좀 있습니다. 학생들과 선수들 외에
제가 서울에 가면 이제 서울에 가서도 이 수능 분석을 간간히 하는데 건국대 충주 캠퍼스의 우리 이명태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또 한체대에 계신 여러 교수님들이 제가 이렇게 실험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서울에 가면 계속 이 수능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실험실의 학생들하고 교수님들께 또 특별히 이 일을 드려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좀 두섭게 급하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